안녕하세요, 미블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샵 오픈 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제가 이제 직접 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가장 많이 물어들 보시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샵을 오픈한다는 건 앞으로의 자기가 내걸고 하는 이름이 곧 브랜드화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들은 애교 미용이 무슨 브랜드가 돼? 개털 깎는 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털을 깎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가족과 같은 반려견이 실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스트레스나 긴장을 풀어주는데 편안하게 해주고, 또 강아지 의류나 강아지 간식에도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가 직접 모델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모델이 되기 전에 그 친구의 장점은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단점은 더욱 보완될 수 있도록 스타일링 해주는 것, 또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인생에서 함께하는 동안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 것 등등, 아이들이 미용실을 와야 하는 순간들은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순간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멋지게 성장할 나의 브랜드를 만들 때까지 우리는 많은 준비에 앞서 경험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강아지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견주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내가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시행착오라든지 또는 좋은 부분들은 영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렇게 내가 경험을 통해 만드는 정말 나의 것들이 많이 생겼을 때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샵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제품은 어떤 걸 사용할 건지, 또는 내가 기기들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저건 진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만 업체에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셀프로 진행을 했어요. 대신 기구라든지 제품 같은 건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 사용하고 싶었지만 이전 직장에 남의 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그곳에 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샵 운영과 타샵 운영, 우선 매출만 봤을 땐 당연히 자샵 매출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 매출이 전부 내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고정 비용들이 어느 만큼 나가느냐에 따라 순수이익이 달라지는데요. 월세, 관리비, 인건비, 그리고 식비, 생활비도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더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고정 비용의 컨트롤이 가능하다 하시면 당연히 자샵에 대한 매출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신경 써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세금은 또 왜 그렇게 자주 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샵에서 인센 받으면서 일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주는 밥 먹고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게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내실을 잘 다져야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중요할 게 아니라 겉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고 고객들이 실제로 방문을 했을 때 정말 보여지는 것 이상의 만족도를 느끼는 게 최고겠죠. 유명한 친구들이 다녀가거나 연예인들이 다녀가거나 방송에 출연을 하다 보면 주목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높고 예약이라든지 문의 같은 게 확실히 평소 대비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내실이 다져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주목을 받았을 때 돌아가는 실망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누가 다녀가도 실망하지 않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공간이 돼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고급 스카프를 증정하고 오존수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 시세라는 게 있어요. 웬만하면 주변 시세를 한번 둘러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을 조금은 올려도 될 것 같고요. 오픈을 준비하고 계신 미용사분들께서 메시지나 다이렉트로 저희 샵 가격표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샵 가격표를 보여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떤 곳은 뭐 자기네들 재산인데 그걸 왜 카피하냐 뭐 이렇게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예민한 문제는 아니라서 가격표를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 그 지역 시세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왕 자기 샵을 오픈하는 거라면 본인 샵에 더욱 맞는 분위기로 바꿔서 만들어 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딜 가나 노쇼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정말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인 거예요. 5분, 10분 늦는 건 늦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어떤 직업이든 시간이 금이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저희가 고객을 그 시간에 못 받음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예약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예약이 마감이 되어서 못한 친구들에게도 가는 피해예요. 그래서 정말 긴 고민 끝에 저희는 1회라도 노쇼를 하셨을 경우엔 다음 예약을 하셨을 때 예약금이 들어간다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데요. 물론 예약금은 오버차지가 아니라 미용비에 포함된 성금이지만 그 예약마저 노쇼를 하셨을 경우 또는 당일 캔슬을 하셨을 경우엔 반환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각박하지 않은 예약 문화가 되지 않을까요? 뭐 작은 거라도 좋아요. 저는 견주님들과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실 미용이 너무 많이 밀려서 시간이 없을 때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예약이 되어 있을 때는 진짜 막 급하게 보낼 때도 있는데, 제가 까먹었더라도 생각나는 거는 바로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아무리 너무너무 예뻐하는 본인의 강아지라고 해도 집에서 이 강아지 하나를 놓고 2시간, 3시간 동안 강아지만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미용사들은 그 아이가 예약된 시간 동안 그 아이만 보죠.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발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고, 저희는 아이 미용 매너에 대한 부분들도 솔직하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오늘 어떤 걸 잘했고 어떤 부분에선 조금 힘들어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되도록 솔직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견주님들께서 오늘은 여긴 어땠어요? 저긴 어땠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용 끝나고 뭐 예쁘게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주셔도 좋고, 또는 이 친구가 스파를 하고 커트를 한 영상에 대해서 조금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견주님이나 아이들에게 무언가 또 하나의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을 드리는 게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제 선에서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바로 귀가 조치를 시키는 편이에요. 사람마다 그 선이라는 기준이 다르고 미용을 하면서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제 선의 기준은요, 강압적으로, 억지로, 강제로, 겨우겨우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지 않는 선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버부킹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딱 그 친구에게만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요. 달래가면서 해보는데 그 친구의 컨디션을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미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짧으면 기본 케어 하는 동안, 길면 목욕 드라이까지 마친 상태에서 파악이 가능한데요.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겠지만 사실 불가능하다면 보내면서 저희는 이제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요. 트레이닝은 미용사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고요. 훈육,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좀 흐트러질 것 같아서요. 즐겁게, 그냥 행복하게, 편안하게 있다가 갔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은 전문적으로 배운 분께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는 그냥 조언 정도 해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엔 비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설프게 하는 건 아이에게도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는 훈육 미용, 긍정 미용을 하는 미용사분들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또 트레이닝과 미용에 대해서 둘 다 또 전문적으로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픈을 앞두면 너무너무 설레어서 잠도 설치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지고, 그래서 준비 기간도 길어지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런 시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한다 해도 누구나 오픈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많아지고 부족한 부분들도 또 채워내야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은 정말 신기한 게 저와 굉장히 비슷한 분들, 그리고 우리 샵의 분위기에 맞는 분들로 이렇게 조금씩 추려지게 돼요. 사람은 정말 다 다르고 다 다양해요. 하나의 개인이 모두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서운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요. 나와 잘 맞는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지금 나만 믿고 따라와주는 우리 강아지들을 생각하면 또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샵을 운영하다 보면 예약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밀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경기가 어렵거나 휴가 뒤에라든지 명절 뒤에 또는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오는 그런 시즌이 있죠. 그럴 땐 사실 잘 되는 곳이라고 해도 캔슬도 자꾸 한가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바쁠 때도 있었는데 한가할 때도 있는 거지. 견주님들이 나 좀 쉬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나 보다. 그런 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도 마시러 가고 조금 일찍 퇴근해서 그동안 바빠서 못 봤던, 보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서 술 한잔도 하고 그러거든요. 샵 전화기는 한 손에 꼭 쥐고 있지만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안 될 일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샵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연수 씨 맞으시죠? 문을 항상 닫으셔야 돼요. 네. 애교미용실인데 안전문이 생명인데 마이너스.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이랑 이런 게 좀 잘 돼야 되는데 드라이는 좀 자신 있는 편이에요? 마이너스. 본인 성격에 좀 단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없나요? 네. 진짜 없다고 생각하니까?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거만 17개인데? 거짓말쟁이. 마이너스 10! 매운 거 잘 드세요?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회 종류 좋아해요. 회, 초밥. 네. 마이너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합격되면 연락드릴게요. 불합격 연락 안 드려요. 합격되면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